네, 안녕하세요. 수업 다시 시작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점성계수, 즉 뉴턴의 점성 법칙 정의를 했었어요. 타우 이퀄 뮤 dy du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뮤를 점성계수라고 하고 이런 법칙을 따르는 것을 뉴턴 유체다 하는 얘기였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점성계수를 이렇게 이제 정의했는데, 이 점성계수를 뮤를 밀도, 로로 나눈 값, 이걸 누라고 표시합니다. 누. 이건 누라고 읽어요. 누라고 읽고, 로분의 뮤. 우리 로는 이건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었죠. 밀도였어요. 밀도. 그래서 요걸 이제 동점성계수다. 동점성계수, 카이네매틱 비스코시티. 동점성계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토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점성계수는 어디에 주로 이용되냐? 유체가 흐르는 관의 설계랄지 뭐 이런데 이제 이런데 많이 고려를 해요. 동점성계수가 얼마냐 하는 것들이 고려가 되죠. 왜냐하면은 동점성계수라는 것은 밀도와 그 다음에 그 점성계수의 비예요. 밀도와 점성계수의 비니까 밀도라는 것은 일종의 관성에 관계되는 거죠. 질량, 관성. 그 다음에 이건 점성. 그래서 점성이 얼마나 확산돼 나가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동점성계수죠. 밀도의, 아니, 점성의 확산. 그래서 이 동점성계수를 다른 말로 하면은 viscosity, diffusivity 이렇게 해요. 점성의 확산계수다. 점성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동점성계수다. 동점성계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동점성계수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동점성계수. 그러면 동점성계수의 단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 단위는 동점성계수 단위는 스토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스토크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동점성계수의 단위를 스토크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1스토크는 1제곱센티미터 per second. 그러니까 점성이 1초 동안에 1제곱센티미터씩 퍼져 나가는 것을 바로 1스토크라고 그래요. 1스토크. 그러면 메타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메타로 바꾸면은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per second. 그걸 1스토크라는 단위로 우리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이제 동점성계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점성계수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것이 지금 동점성계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각각 유체의 동점성계수들을 쭉 표현해 놨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은 각 유체들의 동점성계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 표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점성에 대한 유체의 점성에 대한 얘기는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예제 문제들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제 271부터 보기로 하죠. 예, 272는 이런 문제죠. 2mm 간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평행평판 사이를 점성계수가 15%인 기름이 채워져 있다. 아래 평판을 고정하고 위 평판을 5m의 속도로 잡아당길 때 평판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은 얼마냐. 지금 이 두 개의 평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는 고정을 하고 위의 평판 지금 이 위의 평판을 이와 같이 끌어줘요. 그 이 간격이 얼마냐면 2mm입니다. 2mm. 여기에 기름이 이 점성계수가 15포화송인 이런 기름이 있어요. 여기에 끌어가는 속도를 얼마로 되면 5m의 속도로 이렇게 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평판에 분명히 여기에 이제 기름이 점성유체가 있으니까 이 점성유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 전다능력 타우가 작용하겠죠. 저항하는 힘. 전다능력이라는 건 저항하는 힘이에요.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뉴턴의 점성 법칙에 따라서 타우 이코르 뮤 dy분의 du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뮤 델타 y 델타 u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y라는 것은 두 평판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 2mm 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델타 u는 자, 처음의 속도는 제로예요. 처음의 속도 이거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5m의 속도로 가니까 델타 u는 5m가 되겠죠.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다가 끌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5포화스. 포화스는 이건 뭐예요? 다인 세컨드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뉴턴으로 메타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면 파스칼 세컨드가 되죠. 곱하기 델타 y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은 그때 걸리는 전다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냐면 3750 뉴턴 퍼 메타 제곱 이만큼의 전다 능력이 위에 판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 문제 272죠. 272는 어떤 기름의 동점성계수 누가 1.6 스톡스다. 이렇게 된다. 비중이 0.8, S 0.8이다. 그러면은 점성계수는 얼마냐? 점성계수 뮤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점성계수는 이렇게 정의됐어요. 로분의 뮤다. 그럼 뮤는 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비중이 주어졌어요. 우리 비중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이라는 건 이거였죠. 비중의 정의는 로 W분의 로였어요. 따라서 로 이코르 S 로 W 이렇게 되죠.
로 W는 사도시 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0.8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 기름의 밀도예요. 따라서 1.6 스톡스. 스톡스는 이거 센티메타 제곱 퍼 세컨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금 이 메타로 바꿔놓으려면 메타로 환산해서 표현을 해줘야겠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메타로 환산이 됐어요. 여기에 0.8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0.128 그다음에 이건 뉴턴 세컨드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파스칼 세컨드 이렇게 쓰든지 어떤 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봅시다. 직경이 각각 26cm, 30cm인 이중 동심원통의 길이가 30cm이다. 동심원통 사이에 점성계수 1.5 뉴턴 세컨드 퍼 메다 되는 기름이 채워져 있다면 바깥쪽 실린더를 고정하고 안쪽 실린더를 20rpm으로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토크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동심 원통 실린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요것의 길이가 이게 30cm입니다. 이제 직경이 요게 26cm니까 13cm. 그리고 바깥쪽이 15cm.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기름이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기름이 요 사이에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름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점성계수가 1.5 파스칼 세컨드인 이런 기름이 요 사이에 지금 채워져 있어요. 바깥쪽 실린더를 고정하고 안쪽 실린더를 이걸 회전을 시키는데 20rpm으로 이렇게 회전시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토크 얼마나 들 거냐. 이걸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이 토크 구하라.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토크를 구하라. 자, 20rpm으로 회전시키다. 회전수가 20rpm이다. 이제 rpm이라는 건 뭐의 약자면은 revolution per minute 이렇게입니다. 즉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 그래서 보통 이걸 n이라고 합니다. n. 그래서 n 이퀄 20rp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당 회전수가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이거 각속도로 바꾸자고요. 각속도는 어떻게 되냐? 각속도는 이거 오메가예요. 오메가고 이것은 레디안 퍼 세컨드 1초 동안에 돌아간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당 회전수니까 1초당 회전수는
회전수는 60분의 여기 n이 되겠죠. n. 그러면 회전수 한 바퀴 돌면은 1회전하면은 그때 각도는 2파이라는 각도만큼 돌아갑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냐?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60분의 여기 회전수 n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분의 20.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면은 2.094 레디안 각도죠. 레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 각속도니까 1초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냐, 각도가 얼마냐, 레디안 각도로 이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1회전할 때 2파이니까 2파이라는 얘기는 360도라는 얘기예요. 2파이가 레디안 각도로 표시한 거고 일반 각도는 360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회전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회전수로 이용해 가지고 먼저 각속도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토크를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토크는 F 곱하기 R0라고 했죠. 그래서 F는 타우 A라고 그랬어요. R0.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우는 이건 뮤 델타 R 분의 그 다음에 이거 속도니까 R0 오메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2파이 R0 L 그리고 R0 이제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집어넣어서 뮤는 1.5 하고 그리고 델타 R이 지금 이 얼마가 되냐? 델타 R은 요 사이의 거리가 델타 R이에요. 델타 R이니까 이거 2cm죠. 이거 2cm. 2cm니까 0.02m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지금 2.094 R0는 13cm예요. 13cm니까 0.13 곱하기 2.09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구하고 그 다음 2파이 R0는 0.13이라고 했어요. L은 30cm예요. 0.3 또 R0가 0.13 이렇게 차례차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해주면은 0.65 뉴턴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토크를 얻을 수 있다. 이만큼의 토크가 있어야만 요 원통을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예제로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예제는 이런 예제죠. 자, 그림과 같은 30도 경사면에 20kg 물체가 3mm의 간격을 놓여 있고 그 사이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다. 물체의 접촉 면적이 0.5제곱미터이면 종속도는 얼마가 되냐?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기름이 여기 발라져 있다는 얘기죠. 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요게 기름 위에서 미끄러져 간다는 얘기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있고, 요거 질량이 지금 20kg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간격이 지금 3mm다. 이제 이 기름의 점성 계수가 얼마냐면 8.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의 종속도, 이건 미끄러져서 기름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죠. 내려갈 텐데, 그럼 내려갈 때의 종속도라는 건 뭐냐? 종속도는 마지막 속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속도. 마지막 속도라는 얘기는, 자,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중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속도가 빨라지면은 빨라진 만큼 저항력을 많이 받겠죠. 그러죠? 속도가 빠르면 빨라진 만큼 전달 능력이 커져서,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비례니까 전달 능력이 커져서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빨라지려는 가속하고 가속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항력, 이렇게 같아지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정 속도가, 더 이상 속도 증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속력이 크니까, 저항력보다 가속력이 크면은 이건 가속이 돼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은 저항력이 커지죠. 전달 능력은 속도에 비례니까. 저항력이 커지면 어느 순간에 가속력과 저항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바로 종속도라고 얘기해요. 이걸 종속도다. 더 이상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력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중력에 의한 거예요. 바로 중력이고, 저항력이라는 것은 점성력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력과 점성력이 같아질 때 바로 이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속력은 얼마 될까요? 요거의 무게는 이렇게 작용해요. 중력 방향으로 W 작용하는데 이것의 가속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요각이 30도죠. 그래서 이게 가속력이에요. 가속력이고, 요 밑에서는 뭐가 생기냐? 요 가속에 대해서 저항하는 바로 저항력이 생기죠. 이렇게 와요. 그러면 가속력은 요건 mg, 바로 이게 W죠. W가 mg예요. 그것에 사인 30도. 이게 가속력이고, 저항력은 이제 전달 능력이니까 여기에 생기는 전달 능력은 타우에다가 이것을 면적 A 곱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저항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항력. mg 사인 30도가 바로 타우 A다. 그러면 타우는 뮤 델타 Y 델타 U고, A는 여기 이제 면적 나와 있으니까 면적 곱해주면 돼요. 면적.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델타 U는 정지 상태에서 가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마이너스 종속도를 V라 하면은 V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쏘리. 델타 U는 바로 종속 마이너스 처음 속도. 따라서 종속도는 이건 V고 처음 속도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건 V.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죠. 집어넣어주면 M은 질량이니까 20kg이고 G는 9.8. 그다음에 사인 30도 이코르. 뮤는 8.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델타 Y는 이 거리예요. 이것이 지금 델타 Y예요. 3mm. 3m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델타 U는 V예요. V. 이렇게 되죠. 거기다가 A. A는 이거 면적이 0.5 제곱미터라고 있어요. 이것이 A예요. 접촉 면적. 그래서 0.5. 그럼 미지수 V니까 V를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V를 풀면 V는 7.23 m/s.
그래서 이런 속도로 해서 요 물체는 끝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력하고 가속력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가속이 안 되고 이런 일정한 속도로 해서 내려가게 되고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종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됐어요? 종속도라는 거 우리가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째서 종속도가 되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예제예요. 내경 10.03cm, 길이 12cm의 슬리브에 직경 10cm의 축이 조립되어 있다. 축과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며 그 사이에는 점성계수 0.11 파스칼 세칸드 기름이 채워져 40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1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축과 슬리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하라.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여기 축이 있어요. 축이 있는데 이 축의 직경이 10cm, 10cm니까 이 축의 반지름은 5cm가 되겠죠. 그렇죠? 5cm. 그 다음에 이거 슬리브는 이렇게 이제 슬리브가 있어요. 이 슬리브에 지름이 10.03이니까 이것은 반지름이 5.015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이 얼마냐면 0.015cm예요. 굉장히 틈이 좁아요. 이 사이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기름이 채워져 있는데 이거 항상 40도로 유지되어 있다. 40도로 유지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의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12cm. 이렇게 돼요. 12cm. 이거 회전 속도는 100rpm입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40도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냉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돌아가면은 기름이 마찰에 의해서 회전하는 마찰에서 마찰 열이 생기는데 그 열을 밖으로 지금 냉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냉각을 시켜주니까 그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발생하는 열량은 이게 축이 회전하면서 그 회전 동력 이게 이제 열로 발생했죠. 열로 해서 이 열이 냉각이 되어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요. 이렇게 40도라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열이 축적이 돼서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40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축의 그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동력에 의한 열, 이것이 냉각으로 지금 식혀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축의 회전 동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축의 회전 동력. 이거 구하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축의 회전 동력은 요 축에 작용하는 힘, F, 그러죠? F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 F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회전 동력. 그리고 요거 이동하는 속도, 원주 속도를 우리가 U라고 한다면은 회전 동력은 그때 F에다가 그 다음에 U 곱해주면은 바로 이게 회전 동력입니다. U는 원주 속도예요. 원주 속도 곱해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U는 얼마냐? 이 원주속도 U를 먼저 구해보자. U는 R 오메가 이렇게 구하죠. R0 오메가. 여기서는 뭐 이것이 R 여기 R0가 되겠죠. R0 오메가 이와 같이 해주면은 R0는 이거 5cm예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로 바꿔주면 이게 R0. 오메가는 60분의 2 파이 그 다음에 n이 100이라고 그랬죠. 100.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이게 오메가예요. 그래서 U는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원주 속도는 0.523 메타 퍼 세컨드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델타 R은 축 사이의 거리 델타 R은 0.015cm 이렇게 이제 얻어지죠.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그 힘 F를 구하면 F는 타우 A예요. 그래서 타우는 뮤 델타 R분의 U가 되고 여기에 A는 2 파이 R0 L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점성계수 0.11 0.11 델타 R 0.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U는 0.523 그리고 2 파이 R0는 0.05 L은 12cm 0.12 이렇게 해주면 F가 나옵니다. 그래서 F는 14.45N 이만큼의 힘으로 지금 회전시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나왔으니까 이때 소비되는 동력 L 이코르 FU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45에다가 회전 속도 0.523 해주면은 7.56 와트 또는 줄 퍼 세컨드 또는 와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초 동안에 7.56 줄만큼의 열이 발생하는데 그건 냉각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뉴턴의 점성 법칙 이걸 응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